이번엔 그룹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룹 상담을 작년에 시작을 했고 성과가 가히 놀랄 만큼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팀이 돌아가고 있죠. 지금 이 팀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아주 어머님들의 에너지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어서 내드린 숙제들을 얼마나 열렬히 하시는지 이제 몇 회기 지나지도 않았는데 감동입니다. 박사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오픈 채팅방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은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룹 상담 들어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서로 으쌰으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종의 그 연대의식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답을 안 해드리면 서로 답들을 또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결국 해내실 겁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응원들을 하시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저희 사무실에 아버님들만 단독으로 어머님들 없이 들어오셔서 상담하신 케이스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님이 따라오시겠다 그러면 나 집에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러고 다녀가시는 아버님도 계셨고 또 어머님 상담이 끝났는데 나도 좀 해보고 싶어. 이래서 혼자서 10회기 상담을 다녀가셨고 지난주에 끝이 나신 분도 있습니다. 아버님들만 오시는 케이스가 또 제법 있었죠. 2023년도에. 제가 아버님들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머님들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너무 많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또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아마 이게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는 그런 걸 더 많이 요구했죠. 어려서 사내 아이라는 이유로 장남이라는 이유로 울면 울지 마라. 형인데 동생들 보기 창피하다. 이렇게 울지 못하게 했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어른스러움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키워졌던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40대 50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슬픔들, 굉장히 많은 분노, 불안, 외로움,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들을 풀어낼 수도 없으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술 먹고 노래방 회식 가서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탬버린 치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것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주말마다 골프 라운딩 가고 공을 때리면서 뭔가 그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들을 느끼고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 요즘은 심리상담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장에서 상담받을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심리상담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부장급, 차장급 정도 되시는 분들 상담을 하면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다 자녀 문제 얘기하고 와이프와의 관계 문제를 얘기하지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건 진실입니다. 자기 얘기를 할 줄 모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러니 울 줄도 모릅니다. 제 앞에서 눈물이 글썽이고 눈이 새빨개지도록 눈물이 글썽이는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서 눈물을 참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들을 울지 못하게 했는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아프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한 척 하도록 만들었는지 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50대만 넘기면 60엔 좀 길게 살더라. 60 넘기면 80까지는 살더라. 근데 50 넘기기가 참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50대 남자들 돌연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50대 남자들 암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일입니다. 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명퇴를 고려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여전히 은퇴 이후의 가족의 삶을 고민해야 되고 또 와이프와 자식의 결혼을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경제적인 짐을 혼자 짊어지고 혹은 맞벌이라고 해도 결국 감정적으로는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죠. 와이프는 언제든 일을 그만둬도 되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남자들 또 아버지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을 위한 그룹 상담을 오픈하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아버지들을 위한 상담을 오픈하겠다고 공지를 올려드렸는데 아직 신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전 소망하고 있습니다. 5분이라도 모이면 일단 스타트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 번쯤은 애도해보자 라는 게 제 의도입니다. 아버지로 살아야 됐고 가장으로 살아야 됐고 남편으로 살아야 됐고 어느 직장의 부장, 과장, 차장, 직급으로 살아야 됐던 이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애도하고 그들의 삶을 한번 우러내주고 그들 안에 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응어리가 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이 암이 되지 않게 그들의 삶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 장을 좀 열어드리려고 아버지들을 위한 그룹 상담을 오픈하는 겁니다. 가끔은 아버님들이 제가 박사님 영상을 보고 출근길에 늘 영상을 보면서 와이프한테 박사님 영상을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고 사전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버님들 중에 제 팬이 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닉네임 하나 가지고 그룹 상담 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5분의 아버님들이 서로 하는 일도 다르실 거고 또 지역도 다를 거고 가족 배경도 다르겠지만 우리는 비슷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비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갖지 마십시오. 저는 그룹 상담에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드릴 뿐이고 가이드를 해드릴 뿐입니다. 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그룹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